부동산 경매, 정말 매력적이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하나의 큰 벽 앞에서 그냥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이게 과연 대박의 기회일까? 아니면 잘못 발을 들였다가 돈만 날리는 함정일까? 아마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정말 완벽한 물건을 찾았어요. 위치, 가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유치권 신고 이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라도 마주한 것처럼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용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매 투자의 숨겨진 함정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유치권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모든 걸 결정짓는 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필살기와 입찰 전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보면서 이 막연한 두려움을 확실한 전략적 우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대체 유치권이 뭘까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말 그대로 숨어있는 권리라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건물 공사하면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이 건물을 내가 갖고 있겠다. 바로 이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소유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세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치권의 진짜 본질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오해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치명적인 오해가 뭘까요? 그리고 유치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뭘까요? 바로 유치권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이해하는 순간 이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유치권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럼 그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는 뭐냐? 바로 돈 받을 권리, 즉 피담보 채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당연히 함께 없어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채권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면 유치권이라는 그림자도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유치권의 가장 큰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단 3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짧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의 어떤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채권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실체가 사라졌네요. 그럼 그림자인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첫 번째 열쇠였다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점유입니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유치권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아주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고요. 둘째, 중간에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쭉 점유가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자물쇠를 채우든 안내문을 붙이든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확실하게 외부에도 알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연결고리 중에 단 하나라도 끊어지면 유치권 주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접 가서 뭘 봐야 하냐? 정말로 공사를 했던 그 당사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점유하는 척하려고 고용한 브로커나 용역업체 직원인지 그걸 파헤쳐야 해요. 이게 진짜 점유인지 아니면 가짜 쇼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채권의 시효도 따져봤고 현장에 가서 점유 상태도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 여러분의 법적 필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냥 협상 테이블에만 앉아있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면 협상의 주도권이 극적으로 낙찰자인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327조인데요. 유치권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버틸 때 우리는 법원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강제로 소멸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요구하는 뻥튀기 된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만으로도 이 교착 상태를 깨고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강력한 치트키 같은 거죠. 그리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 포기 각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는 프로젝트 초기에 공사대금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이 서류 한 장을 찾아낸다면 유치권 주장은 그 즉시 힘을 잃게 됩니다. 게임 끝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마쳤습니다. 입찰을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 최종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무기입니다. 입찰 전 이 6가지 질문에 꼭 답해보세요. 첫째, 이 채권이 진짜 이 건물 공사 때문에 생긴 게 맞나? 둘째, 공사 끝난 지 3년 넘어서 시효가 만료된 건 아닌가? 셋째, 점유는 경매 시작 전부터 중단 없이 계속되었나? 넷째, 잠금 장치 같은 걸로 누가 봐도 확실하게 점유하고 있나? 다섯째, 점유를 불법으로 시작하진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은행에 포기각서가 있지는 않은가? 이 6가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유치권이라는 괴물의 정체와 약점 그리고 공략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남들이 피하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모든 전략을 알게 된 여러분, 이 위험을 감수하고 멋진 기회로 만들어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